엄마 연금은 어차피 우리 거잖아요. 엄마는 어차피 안 쓰시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나아요. 만약 당신이 평생 희생하며 키운 자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72세 김 여사는 5년 전 남편을 잃고 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생활비로 보태며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어느 일요일 저녁 식탁에서 들은 딸의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엄마 돈은 우리 돈이에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매달 수입을 제공하는 ATM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이 72세의 나이에 짐에서 주인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은 놀라운 여정입니다. 김 여사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딸 가족이 일어나기 전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준비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자의 도시락을 챙깁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김 여사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작은 집을 팔았습니다. 딸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딸 부부는 친절했고 손자는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 여사에게 주어진 방은 5년째 임시였고 가족회의에서 그녀의 의견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을 느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TV를 보며 웃을 때 그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새 가구를 사거나 여행을 계획할 때 그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는 편하게 계세요라는 말만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딸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솔직히 큰 아이 하나 더 키우는 것 같아. 추가로 일이 늘어난 거지 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헌신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추가 업무였던 것입니다. 50년간 자녀를 키우며 희생한 세월이 돈 몇 푼으로 상쇄되는 귀찮은 짐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전환점은 어느 화요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김 여사가 식탁을 닦다가 우연히 딸 부부의 은행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볼 생각은 없었지만 펼쳐진 서류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축액 2,400만 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딸 부부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엄마 연금 없으면 우리 생활 못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200만 원을 기꺼이 보탰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김 여사의 연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돈을 저축하고 더 편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수입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 연금 계좌를 우리 명의로 바꾸면 안 될까? 관리하기 편할 것 같은데. 그러게. 어차피 엄마는 쓸 데도 없잖아.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김 여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만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2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의 집에서 50년간 일하며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딸의 결혼식 비용도 손자의 학원비도 모두 그녀가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녀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필요로 하는 것뿐이다.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외출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은행 좀 다녀올게. 짧게 대답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김 여사는 창고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연금 계좌를 다른 사람이 못 건드리게 할 수 있나요? 직원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고객님의 계좌는 고객님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접근할 수 없어요. 고객님께는 돈을 원하시는 대로 관리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단어 권리.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직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고 싶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저축액도 확인해 보실래요? 김 여사는 자신이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집을 팔아 보관해둔 돈과 연금을 합치면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십니다. 고객님 자산이면 충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근처 원룸이나 작은 아파트 정보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자선에 의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스스로를 부담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김 여사는 다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금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새로운 저축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처음으로 마신 커피 한 잔은 수십 년 만에 느끼는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의 달콤함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딸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 깨끗한 원룸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곳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고 김 여사는 마침내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 독립하려고 해. 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김 여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 5년 동안 너희 집에서 지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 고마워.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내 공간이 필요해.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김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한테 충분한 돈 있어. 연금도 있고 아빠랑 모아둔 돈도 있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연금이요? 그거 우리 생활비로 쓰던 건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건 내 돈이야. 내가 50년 동안 일해서 받는 권리야.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서 줬던 거지 의무가 아니었어. 이제부터는 내 돈을 내 행복을 위해 쓰려고 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김 여사는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을 덜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5년간 짊어졌던 죄책감, 눈치, 무기력함을 모두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새 집 문을 열었을 때 김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그리고 무엇보다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김 여사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여사는 매일 아침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누구를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고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입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매주 만나 차를 마십니다. 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한 달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돈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김 여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잘못이 있었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게 문제였어.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도 이해해 주길 바라.
지금 딸과 김 여사의 관계는 예전과 다릅니다. 하지만 더 건강합니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딸은 이제 김 여사를 부담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어머니로 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창작 이야기이지만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년 여성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기대 때문에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혹은 짐이 될까봐 걱정되어서 당신 자신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나이가 몇이든 처한 상황이 어떻든 당신에게는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 존엄성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를 주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재정적 독립은 자유의 열쇠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적 자립은 당신에게 선택의 권리를 줍니다. 김 여사는 7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